네, 이제, 죄송합니다. 래빗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제 래빗을 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래빗 2015 한국어라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부분 다 클릭을 하면은 오토데스크 래빗 2015 해서 시동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꿨는데도 많이 좀 느려졌죠. 예, 지금 화면을 저희 강의하는 창에 맞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절이 안 되지? 잠시만요. 조정하고 나서 다시, 이게 떠서 그런 거구나.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런 게 뜹니다. 예.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 주시고 동의를 딱 해주면은 예, 요렇게 그 라이선스 무료 남은 평가에 쓰여가지고 라이선스 관련된 창이 뜹니다. 활성화를 하라고 나오는데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활성화만 한 번만 해주면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험판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계속 이 화면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사용이 안 되게 되겠죠. 일단은 시도를 눌러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스크탑 분석 프로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확인. 다른 뭐 취소도 안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이 제가 모니터를 좀 큰 거 쓰다 보니까 화면이 커졌는데 좀 강의 화면에 맞게 좀 줄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래빗이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래빗의 화면이 아니고 처음 시동할 때 래빗은 크게 프로젝트가 있고 패밀리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샘플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패밀리라는데 이게 뭐냐면, 패밀리 보시면 여기 탁자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구조체라든지, 뭐 기타 뭐 시스템, 뭐 벽기인가 뭐 이런 거죠. 이러한 패밀리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패밀리들을 조합해서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패밀리를 보시면 이제 뭐 열기 세로 작성, 새 개념 매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열기는 뭐 알다시피 미리 만들어진 걸 열어서 뭐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새로 작성은 새로 만드는 거고 새 개념 매스는 이런 그 어떤 뭐 이렇게 종류가 아닌 뭐 새로운 개체를 만들 때 쓰는 거겠죠. 이제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부터 배우게 됩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패밀리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패밀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다 넣어줘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인 설계는 이 프로젝트만 가지고 패밀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기, 세로 작성, 시공 템플릿, 건축 템플릿, 구조 템플릿, 기계 템플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 이 패밀리들의 그 모음들이 있잖아요. 그 모음들을 건축에 맞게 할 것이냐, 시공에 맞게 하냐. 그래서 이제 자의적으로 해놨는데, 요 시스템이 이제 열어보면은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미국에서 제작되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뭐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 오래 있다 보면 또는 설계사무소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계 시스템을 이제 아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설계대로 설계나 어떤 그 스타일대로 만들어 놔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이죠. 판을 만들면 그게 이제 템플릿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만들면 이제 뭐 정함 템플릿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만의 템플릿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더 빨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것도 들었으니까. 일단은 이 템플릿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샘플 시스템 프로젝트가 있고 샘플 구조 프로젝트가 있고 샘플 건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파일이 각자 3개가 있는 건데 아마 그 처음에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좀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해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샘플 건축 프로젝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굉장히 빠르게 시스템 구성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자, 보시면 여기 도면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요 마크, 레빗의 마크입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아까 그 맨 처음 창에 나왔던 것 같은 거죠. 열기, 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는 CAD 형식으로 내보낼 것이냐, 또는 뭐 다른 형식, 뭐 IFC 형식도 있고, 뭐 이미지 및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거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제품군 워크플로우 하면 요건 뭐 볼 일이 없죠. 게시는 뭐 근데 이거 거의 건드리기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인쇄, 당연히 인쇄도 지연이 되겠죠. 라이선스 관련된 거. 요거는 닫기는 뭐 그냥 프로그램 닫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메인 메뉴가 아니라 이제 레빗 단추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열기, 저장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그러니까 다른 메뉴들을 쭉 찾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등록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제목창이고, 여기는 뭐 헬프, 기타 뭐 이제 뭐 로그인이 뭐니 어떤 오토데스크 360인가 뭐 그런 관련돼 있는 거, 뭐 익스체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여기 모아놓은 거고요. 이건 오토데스크 관련된 기능이겠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 주 메뉴입니다. 보면 건축, 구조, 시스템, 삽입, 주석, 해석, 뭐 매스 작업, 공동 작업, 뷰, 관리, 애드인, 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가 요거를 이제 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리본 메뉴라는데, 뭐 건축에 관련된 거는 벽, 문, 창, 구조 누르면 기둥 뭐 이렇게 쭈루룩 바뀝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건축하고 수정인데, 이 건축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바로 수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더 메뉴가 더 붙는다든지 해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SDK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겠죠. 예. 캐드를 생각하시면, 캐드하고 완전히 다르네. 어떤 프로그램이랑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인데, 사실 거의 틀립니다. 그냥 모양 자체,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에 요거는 이제 특성창입니다. 이 특성창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시트라고 돼 있는데, 이 요거 시트입니다. 시트에 보면은 유형이라는 게 있어서 유형을 이제 손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래픽은 어떻고, 데이터는 어떻고, 여기 쭉 보면은 뭐 기타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건 내가 선택한 요소마다 요거 누르면 뷰포트라거나 이렇게 딱 변하죠. 자, 요거를 딱 누르면 뷰포트라고, 요 종이를 누르면은 A1 매트릭으로 딱 바뀌어버리고, 자, 요거 눌러버리면은 요거는 뭐 알림표 그래픽 바뀌어버리고,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바뀌고 특성이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탐색기, 예. 뷰라는 게 있다. 뷰에 보면 평면, 3D 뷰, 인면도, 단면도, 단면도도 이제 빌딩 섹션, 월 섹션, 상세 뷰, 렌더링, 범례, 알림표 수정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시트 A001이 진하게 됐죠? 지금 요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그리고 패밀리, 그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뷰부터 넣으면, 이게 뭐냐면은 평면, 네, 레벨 1, 레벨 2 사이트, 분명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레벨 1을 두 번 클릭을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도면이라든지 어떤 그 작동하고 관련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걸 그룹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층 평면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2층 평면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2층 평면도에서 어떤 한 요소를 제가 딱 선택을 하면은, 기본 벽, 그래서 SRP 202mm, 202mm 월, 콘크리트 클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바뀌어버리죠. 유형 편집을 하면은 여기 보면 뭐 인서트 부위가 어떻고 쭉 그래픽이 어쩌고, 예, 이거를 이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 구조 재료는 스트럭처, 팀버, 인슐레이트 판넬,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구속 조건, 위치, 베이스 가격, 뭐 이런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3D 뷰는 뭐냐? 예, 3D 뷰는 뭐 어프로치, 프롬냐? 어프로치 한번 눌러볼까요? 네,
뭐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요건 좀 이따 가리게 돼요. 그게 아니고, 이 평면 도면이 쭈르르 그려지면은 이렇게 3D까지 같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미 다 그려져요. 인면도 단면도 다 같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도면 보는 거, 예, 인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스트 동쪽에서 보는 거, 예, 이렇게 그려지고 이 도면이 이제 여기 도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탐색기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이 건물 자체는 하나지만은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빌딩 하나 질 때 도면을 뭐 수십 장, 수백 장 그리듯이 바로 이제 그 도면 하나하나를 프로젝트라고 보면은 이 프로젝트 탐색기는 이 도면 처리죠.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도면을 쭉 찾아서 뭐, 단면도 뭐 빌딩 섹션 뭐 단면도 봐야 돼. 롱튜디널, 롱이튜디널 섹션. 죄송합니다. 발음이 영 시원찮네요. 그러니까 뭐 장변이겠죠. 장단면 딱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단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CAD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을 한 장 한 장을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분류했다면은 얘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나무 딱 선택을 하면은 여기 좀 전에 보셨습니까? 요 나무 선택했을 때 요거 다 달라져 버리죠. 요거 딱 선하면은 수정해서 뭐 프로파일 수직이 있는데 나무를 선택하니까 패밀리 편집, 예, 이 각자 요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변환이 됩니다. 네, 요거 윈드 제너레이터, 풍력 발전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프로젝트 창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저는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이게 뭐 휠 해가지고 뭐 휠로 보는 뭐 어떤 표시를 하는 거랍니다. 이제 요 탭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안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역 확대, 축소 보기, 뭐 창에 맞게 줌, 요게 창의 뷰로 가는 겁니다. 요 기능은 다 요 보이는 것마다 요거 할 때마다 다 나옵니다. 요 X자 요거 누르면 요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뭐 이렇게 방해는 안 되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요 슬라이더 바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여기 축척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50분의 1로 한번 바꿔 볼게요. 요 버블 동그라미 요 풍선들이 이거 줄어들었죠. 예. 50분의 1로 출력을 하려면은 이 자체가 작아져야 그 사이즈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200분의 1로 풍선 엄청 커지죠. 예, 200분의 1인데 이 풍선이 출력했을 때는 3mm인가 5mm인가를 유지시켜 주려면은 글씨가 이렇게 키워지겠죠. 되게 편하죠. 캐드랑 비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다 변해요. 물론 이것도 그리드에 보면은 뭐 이름 뭐 그리고 또 뭐 유형 편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6.5mm 버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수정을 찾아가지고 바꾸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바꿔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배율만 이게 정해주면 돼요. 뭐 1대1, 1대1은 거의 보이지가 않겠죠. 뭐 너무 작게 해놨다. 뭐 20분의 1. 그래서 작업하기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편하죠.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는 뭐냐면 이걸 낮게 해주면은 뭐 막 사라지셨죠. 이 벽 보면은 그러니까 허가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벽의 그 모양이나 이런 거를 스타일링을 그러니까 저거를 패턴을 안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벽의 패턴이 사라지는데 중간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패턴이 보입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낮음으로 하면은 아예 없어요. 근데 중간으로 하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높음으로 해줘 버리면은 예,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달라지죠. 그런가요? 뭔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거의 중간하고 높음은 예, 요가 많이 달라집니다.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낮음은 그리드가 아예 없지, 패턴이 없죠. 중간은 이제 뭐야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 왜? 네,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 좋으면은 그냥 높음으로 놓습니다. 시스템이 안 좋으면은 없는 낮음으로 해놓고 쓰는데 예.
좀 이제 보시면은 선이 굵은 선이 가잖아요. 여기 선택할 때 보면은 선이 굵다 보면은 이제 작업하기가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 이 뭐 겹친지 안 겹친지 모르고 이 위쪽에 보면은 요 뭐야 요 굵은 선 가는 선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딱 클릭해주면요 선이 다 가늘어져요. 이건 뭐냐면 이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게 굵은 어차피 뭐 스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뭐 오차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뭉텅그려가지고 이렇게 굵은 그 펜으로 사인펜으로 도면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가느다란 펜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 신속 접근 막대 요 신속 접근 막대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뷰라는 곳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찾아가려면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신속 접근 막대에다 놓고서는 그리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전체가 다 얇아집니다. 예, 그래서 요건 정밀도를 높일 때 이제 쓰기가 좋죠. 예, 요 이제 상세 수준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또 이제 뭐냐면 비주얼 스타일입니다. 이거 자주 쓰는 건데, 자 그래픽 화면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내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안 건드려요. 머리 아프니까. 와이어프레임, 예, 완전 선으로 다 통과가 되어서 선이란 선은 다 보입니다. 이게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이 스타일로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D를 하다 보면 그렇게 헷갈려요. 우리가 2D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선과 이 선은 분명히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평면에는 같은 평면을 보이지만 이게 저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과해서 전체적인 단면 모양일까 이런 게 어떨까 볼 때 요거를 많이 쓰죠. 자, 은선은 뭐냐면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감춰주는 겁니다. 뒤쪽에 막힌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은선입니다. 그다음에 음영 처리. 음영 처리를 보면 색깔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색깔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어떤 컬러링을 했다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서 차이를 보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색상 일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각 그 패밀리 자재들의 본래 색상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그 표현해 준다는 건데 굉장히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적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이제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으니까 저한테도 이 나무 같은 거 보면 진짜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얘네들이 색깔이 안 보입니다. 요거는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레이트레이싱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로 이게 평면에서 하던가요? 이 3D 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리빙룸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입니다. 지금 이제 색상 일치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바꿔보면은 이제 컬러링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이죠? 이걸 레이트레이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 좋은 시스템도 버벅거립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컴퓨터는 이 사실적으로 놓고 작업을 하지 않기를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몇 번 했다가 저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거의 뭐 사진과 비슷하죠. 어둡죠? 네, 이거 건드려주는데 이제 어두운 이유가 뭐 이제 뭐 그림자가 이제 뭐 색상,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사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바로 요 비주얼 스타일, 요 이제 조절해주는 게 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태양 경로 끄기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면 태양 설정, 태양 경로 끄기, 경로 크기 나오는데, 태양 설정은 뭐냐? 이제 일조 연구를 한다든지, 해의 위치, 여기 이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넣고, 날짜를 넣고, 시간을 넣으면, 그 시간대에 맞게 태양의 위치가 추적이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 설정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자기가 추가를 해서 어떤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요거는 이제 그림자 켜기 끄기인데 요거를 하면은 그림자가 없어졌죠. 예,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지고 얼마나 사실적이냐 아니냐 그거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렌더링 대화 상자 표시라는 렌더링을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기왕에 불러냈으니까 이제 원래 렌더링은 저는 이제 요걸로 안 하고 렌더링은
지금 여기 렌더링이 없군요. 뷰에 보시면 요 렌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렌더링 상자가 나옵니다. 렌더를 좀 더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신속 접근 막대 추가. 그럼 여기 렌더링 버튼이 여기 탁 생기죠. 네, 요거 신속 접근 막대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렌더링 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가장 좋음으로 하고 화면을 했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 크기가 약 1.4메가 정도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큰 이제 화면이 좀 작지 않습니까? 요거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자, 조명은 태양만 하면 밖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레이트레이싱 모드로 봤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누르시면 외부, 내부 뭐 이렇게 있는데 외부를 렌더링 할 때는 외부라고 내부에서 할 때는 내부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둡게 나온다는 검게 나온다는 말 그렇습니다. 태양 및 인공 조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공 조명만 하면 야간에 한 것처럼 나오겠죠. 태양 및 인공 조명을 해야지 주간에나 아니면 이제 오후나 늦게나 아침이나 등도 켜고 해도 뜰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외부 태양 및 인공 조명하면 내부 조명등은 안 켜집니다. 네, 인공 조명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이면은 아마 이게 이제 불 켜지는 거고 0이 되면은 불이 안 켜지고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등도 요거 켜고 요거 끄고 요거 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배경은 하늘, 구름 약간 있음. 뭐 요렇게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좋으니까 뭐 색상 이미지를 해놓으면은 다른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뭐 배경을 한다든지 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기본입니다. 이미지 노출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거 딱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자 렌더링을 딱 걸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보면은 뭐 렌더링이 진행되는 퍼센테이지 지금 이제 계산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아마 조금 이제 10%씩 이제 진행이 되네요. 네. 인공 조명이 10개 있다고 나옵니다. 열광 포탈은 0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경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어떤 이미지 매핑 이미지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경고가 뜹니다. 그다음에 렌더가 완료가 되면은 대화 상자 닫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요 대화 상자 지금 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 되는 거 보면은 렌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렌더링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말씀드렸다시피 i7 하스웰 리플래시 4790K 최신형인데다가 뭐 램도 16기가를 달고 하드디스크도 SSD를 달고 메인보드는 뭐 최고급으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저는 가상 메모리도 다 죽여버리고 가상 메모리가 안 죽었나? 그 손을 봐야 되겠네. 어쨌든 간에 가장 최고 속도로 올렸는데 벌써 뭐 1분이 넘게 1%인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 렌더링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제 목소리 듣는 거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정지 좀 했다가 그리고서 이제 렌더링이 끝나면은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렌더링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제 컴퓨터에서만 지금 한 40분이 넘게 지금 렌더링을 했습니다. 렌더링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왜냐면 이제 낮이다 보니까 뭐 태양빛하고 굉장히 눈부시게 하얗게 밝게 됐죠. 이럴 때는 물론 노출 조정을 했었거나 지금은 아마 해도 좀 안 될 겁니다. 이게 좀 되는군요. 노출 조정이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실내 조명등을 끈 것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좀 어둡게 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세세하게 뭐 조절을 하는 거는 뭐 제 컴퓨터가 알다시피 지금 나름대로 하이 퍼포먼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종 중에서는 가장 그 파워가 높은데 불구하고도 뭐 40분 이상 렌더링을 했으니 뭐 i3나 아니면 뭐 그 좀 된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떨어진 컴퓨터를 가지신 이제 분들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말을 안 해도 뻔히 알 겁니다. i3에 뭐
저기 램이 한 4기가 있는 PC로 하게 되면 아마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보면 렌더가 지금 일단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저장을 좀 해요. 이거 뭐냐면 프로젝트 저장은 이 프로젝트의 요 이름으로 그 파일로 같이 저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시도라고 떠버리는데 요 내보내기를 해야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모델 표시를 하면은 이제 원래 모델대로 렌더링 표시를 하면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를 떠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역은 이제 요걸 선택을 하면은 그 부분만 렌더링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의자가 이게 맞나 하고 확인할 때 거기만 렌더링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설정이 제도, 낮음, 중간, 높음, 가장 높음, 사용자뷰, 편집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이제 가장 좋으면 이제 최종 출력을 해서 제가 판넬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용 작업을 할 때 하는 거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낮음이나 중간을 합니다. 뭐 중간 정도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면 요거는 굉장히 빨라요. 한 2, 3분이면 돼요. 제 컴퓨터에서는. 물론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는 좀 오래 걸리겠죠. 그냥 중간 정도로 해도 i3에서는 약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상태가 좋으니까 얼마나 걸리 한 2분 1분? 2분? 뭐 이미 또 렌더링 기존에 렌더링 한 거는 이제 무시를 하니까 지금 뭐 시간을 계속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면 아까랑은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혹시 야 렌더링한데 이 컴퓨터 고장 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이 렌더링은 CPU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가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제 컴퓨터에서도 40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는 한 서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이즈가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 크기가 1.4MB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압축하면 영향이 좀 달라지겠죠. 이 설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해상도가 화면이 있고 프린터가 있는데, 화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거고, 프린터는 사이즈, 그러니까 종이에 출력하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DPI 수치를 정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크기를 만들어내요. 크기는 이제 뷰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죠, 지금 되는 게. 예.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출력을 용도로 할 때는 아무래도 프린터로 해서 그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좋고, 이제 그 웹상으로 보여준다지 그런 애들은 이 화면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쭉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저장은 여기 프로젝터 이 탐색기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에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등록이 돼서 하나의 화면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도면 출력할 때 거기에다 이제 사이사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바로 이 랩빗 안에서 렌더링된 이미지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델 표시는 말 그대로 모델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맛배기만 보여준다고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중간에 뭐 한 40분 정도는 제가 이제 강의를 잠깐 중단했었는데, 물론 이제 들으신 분은 바로 연결됐겠지만, 그래서 뭐 계속 다 설명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99로 2분 39초, 그러니까 거의 약 3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3인분 걸렸으니까 뭐 i3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렌더링 창을 이렇게 닫아버리면은요 다시 이렇게 모델로 들어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렌더링에 이렇게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요건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이 프로젝트를 처음 했던 분이 렌더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근데 렌더링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너무 만화 같잖아요. 뭐 아니면 뭐 컴퓨터 그래픽 영화 같다든지. 요건 제가 한 거랑 이제 조금 비슷하죠. 요게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요게 이제 이건 렌더링 요게 계속 변하죠. 이게 이제 각 뷰마다 이 전체 레이아웃이 계속 바뀝니다. 다시 키친으로 가서 아까 요거는 키친,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는 리빙룸이고, 이제 렌더링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르기 영역 숨기기라는데, 요거는 좀 이제 고급 기능입니다. 이제
자르기를 할 때 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3D 뷰를 잠그냐 안 잠그냐 뭐 이런 거고, 요거는 뭐 이제 임시 뭐 숨기기 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다른 어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선택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문을 좀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히든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걸 선택을 하고, 이제 명령어에서 보면은 뷰에서 숨기기가 있어요. 이걸 숨기기를 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나오게 하려면 뭔가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뷰 뭐 컨트롤도 있지만 간편하게 이제 숨겨진 요소 표시 요 전구 모양 이걸 딱 클릭을 하면 빨개지면서 요 빨간 선으로 요건 숨겨진 거라는 겁니다. 요 빨간 거를 선택을 해서 다시 이제 숨기기를 하면은 요소가 지금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소가 이제 숨김 해제는 요소가 뜹니다. 이 요소와 카테고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요소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다시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다른 선택이 안 되는 요 빨간색은 이제 그 숨김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색깔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임시 뷰 특성. 이제 임시 뷰를 어떻게, 임시로 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본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해석 모델이라는 건데, 해석 모델을 뭐냐면 구조 해석이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바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듣고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안내 설명이 있고, 요거는 뭐 작업 세트, 저는 거의 안 써요. 몰라요, 저도 사실은. 뭐 설계 옵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프로젝트를 저장하라고 나와요. 저는 이게 저장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그 레빗은 옵션을 줘야 되는 그 창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을 뭐 어떻게 줘야 되고 뭐 주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도면이 그 캐드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표시되어 있겠지만 이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이 1층, 2층, 그다음에 전체 평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 단면인데 이 단면이 이렇게 됐을 때, 뭐 간단하게 이쪽 리빙룸에 여기 다이닝룸인가요? 다이닝룸에 리빙룸이네요. 녹색이니까 리빙룸에 단면을 좀 보고 싶다. 단면들을 딱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딱 클릭해서 딱 하면은 이 단면 표시지 않습니까? 단면이 영역이 여기까지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 하는 경우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단면도에 단면도에 어디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그냥 요걸 선택을 하면 이게 뷰로 이동이 있습니다. 뷰로 이동을 딱 가면은 제가 좀 전에 선택했던 부분에서의 단면을 봤을 때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도면이 어디 들었냐? 여기 섹션 제로로 저장이 됐군요. 예. 여기가 좀 이제 보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좀 높여본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겠다면 이제 이렇게 단면이 보인다는 거에서 왜 단면이 이렇게 보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층 평면도로 가가지고 이 단면부가 여기까지였잖아요. 여기까지 저 이동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까 그 섹션 제로였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랑 좀 다르죠. 뭐냐, 단면을 보이는 부분이 뒤로 더 갔잖아요. 그리고 뒷면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단면 뷰 창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본다. 다시 1층으로 가서 보면은, 자, 요거 클릭을 해보면은 아까 여기 아까 제가 이거 늘린 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단면이. 예. 그럼 이 단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는 표식이니까 좀 길게 빼겠습니다.
내가 보는 단면은 요거에 대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좀 표식을 좀 뺄게요. 요거는 이제 도면 요소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때문에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섹션 0으로 가서 딱 보면은, 자, 단면이 똑같은 도면에서 단면이 변경이 됐죠. 예, 전체 모델을 지어놓고 원하는 부분에 단면, 이렇게 단면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예, 요번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충 이제 둘러봤으니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을 해 가면서 이제 그 각자의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동안이나 걸렸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